매일 욕실에서 생을 마감하는 노인이 최소 10명이나 됩니다. 믿기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숫자는 내일이나 모레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이 위협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예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목욕은 그냥 몸을 씻는 거 아닌가요? 깨끗하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깨끗이 씻는 것만으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몸에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자극받지 못한 그러나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부위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도 5군데나 말입니다. 이 5곳을 하루 단 5분만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면 당신의 몸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한 30년의 의료 경험을 바탕으로 단언합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으며 면역력까지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간단한 실천이 당신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5군데 황금 부위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목욕 시간 단 몇 분으로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건강과 수명을 지켜주는 5군데의 황금 부위를 5번째부터 순서대로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5번째 위치는 바로 손입니다. 손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부위이지만 정작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매일 수없이 손을 씻고 무언가를 만지지만 우리는 손바닥을 자극한다는 개념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은 단순한 피부와 살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몰려 있으며 이 신경들은 위, 심장, 폐, 간 같은 주요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손바닥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난 이른이 넘은 김씨 어르신은 10년 가까이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아 수많은 병원을 전전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깜짝 놀랐습니다. 손바닥이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히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손을 단순히 씻지만 마시고 따뜻한 물 아래에서 손을 두드리듯 씻어보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혈자리를 매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며 실천하셨고 2주 뒤 저에게 다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밥을 먹어도 속이 편안해졌습니다. 식사가 두렵지 않아요. 그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손바닥을 자극하면 신경계가 반응하여 내장 기능이 조절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장수 연구에서는 100세 이상 고령자 중 90%가 매일 손 마사지와 세정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목욕할 때 따뜻한 물을 손에 흘려보내며 양손을 짝짝 소리가 날 정도로 맞부딪히십시오. 그런 다음 한 손의 엄지로 다른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즉 합곡혈을 5초간 눌러주시고 반대쪽도 반복해주세요.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처럼 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스위치로 이동할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다리의 무게와 연결된 그러나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았던 장소입니다. 손이 건강의 첫 스위치라면 다음으로 중요한 부위는 다리의 독립성을 좌우하는 오금입니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곳이 막히면 다리는 금세 무거워지고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오금은 무릎 뒤쪽, 즉 다리 뒤에 움푹 들어간 부위입니다. 이곳에는 림프절과 주요 정맥이 모여 있어 다리 전체의 순환과 배출을 담당하는 핵심 통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의 하수구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오금을 그냥 물만 흘려보내는 정도로 생각하고 제대로 씻거나 자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만난 68살 박씨 어르신 역시 처음에는 다리가 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라며 다리를 올려두거나 파스를 붙이곤 하셨죠. 하지만 2주 뒤 그는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다리에 전혀 힘이 없고 계단을 오를 수가 없어요. 저는 그의 오금을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마치 시멘트처럼 딱딱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여기가 막히면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다리 전체가 약해집니다. 오늘부터 따뜻한 물로 이곳을 열어주세요. 저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후 한 달 뒤, 그는 지팡이 없이 혼자 계단을 오르며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리가 정말 가볍습니다. 걷는 게 즐겁습니다. 이처럼 오금은 단순한 관절이 아니라 림프와 혈액의 흐름을 결정하는 관문입니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단 1분간 오금을 마사지했을 때 림프 흐름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무릎 뒤쪽에 30초 정도 직접 쏘아주세요. 그런 다음 손가락으로 오금 부위를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30초,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오금은 다리의 하수구입니다. 이곳이 뚫려야만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다리는 다시 자유를 되찾습니다. 이제 다리에서 다시 몸의 중심으로 올라가 봅시다. 다음 부위는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다고 피하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곳입니다. 다리의 무게를 덜어주는 오금을 지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위치는 사타구니입니다. 이 부위는 다소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관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타구니는 상체에서 내려오는 혈류와 하체에서 올라오는 혈류가 만나는 교차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순환이 막히면 하체가 차가워지고 다리 근육이 점점 약해지며 밤마다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불편함까지 겪게 됩니다. 단순한 냉기나 빈뇨가 아니라 몸 전체의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만난 이른한 사리 씨 어르신은 오랜 시간 야간 빈뇨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5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을 자본 적이 없었고 아침이 되면 기운이 빠져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제가 진찰할 때 사타구니에 손을 대보니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교차로가 막혀 있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어르신께 따뜻한 물로 사타구니를 충분히 데워주고 손으로 부드럽게 눌러 흐름을 열어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후 다시 찾아오신 그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밤에 한 번만 화장실을 가요. 아침까지 숙면을 취하니 하루가 가볍고 즐겁습니다. 이곳이 중요한 이유는 몸 전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들이 사타구니에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림프절들은 면역의 약 70%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곳의 흐름이 막히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하체가 차가워지며 활동 능력도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의 냉기가 오래 지속되면 활동 수명이 평균 8년이나 단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원래 80까지 혼자 걸어 다닐 수 있었던 사람이 이름부터 지팡이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샤워할 때 속옷 라인을 따라 따뜻한 물을 좌우 각각 30초 정도 흘려보내주세요. 그런 다음 두 손으로 사타구니를 5초씩 5번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면 됩니다. 이 교차로가 막히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바로 하체 건강의 열쇠입니다. 이제 이 흐름을 따라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다음 위치는 머리의 창문, 뇌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사타구니가 몸 아래쪽의 흐름을 조절한다면 이제는 위쪽 뇌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이 부위는 많은 분들이 뻣뻣하거나 결리는 느낌이 있어도
그냥 넘기곤 하지만 사실은 뇌 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의 뇌는 오직 한 방향으로만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목, 그 중에서도 목덜미입니다. 이곳이 굽고 혈관이 눌리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어지럼증,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제가 대전에서 만난 70대 초반의 최 씨 할머니는 최근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고 손주의 이름도 헷갈린다며 걱정 가득한 얼굴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방금 하려던 일도 잊어버려요. 손주 이름을 두세 번 틀려 불렀더니 가족들이 걱정을 하네요. 진찰을 하며 목덜미를 만졌을 때 돌덩이처럼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곳에 혈관이 막히면 뇌가 충분한 피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 목덜미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저녁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흘려보내고 샤워 후에는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동작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병원을 찾은 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이름도 안 틀리고 머리가 훨씬 개운해요. 이러한 변화는 전혀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근육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최대 37%까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을 받지 못하고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매우 간단합니다.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1분간 목덜미에 직접 쏘아주세요. 그런 다음 목욕 후 따뜻해진 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너무 세게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뇌로 가는 길을 천천히 열어준다는 마음으로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목덜미는 뇌로 통하는 문입니다. 이 문이 굳으면 머리는 흐릿해지고 삶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 문을 부드럽게 열면 기억력은 또렷해지고 정신은 다시 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깊은 부위로 향할 시간입니다. 몸의 중심, 마음의 보일러, 수면과 스트레스의 열쇠가 숨어 있는 곳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향할 곳은 바로 몸의 중심이자 마음의 온도를 조절하는 명치입니다. 이곳은 외형적으로는 단순히 가슴 아래에 움푹 들어간 자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와 소화, 수면까지 조절하는 중요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혹은 긴장할 때 가장 먼저 답답해지는 곳이 어디인가요? 바로 명치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부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만나는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즉, 몸이 긴장했는지 이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센서와 같은 곳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만난 66살 한씨 할머니는 3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약 없이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약도 점점 듣지 않고 밤새 눈만 감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하시는 표정에는 절망감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진찰 중 제가 명치에 손을 얹었을 때 느껴졌던 단단한 덩어리, 마치 굳은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곳이 꽉 막혀 있어요. 여기를 풀어주면 몸이 이완되고 잠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목욕 후 따뜻해진 몸으로 명치 부위에 두 손바닥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하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번 반복하셨죠. 단 2주 후 다시 오신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는 약도 없이 단숨에 푹 잤어요. 이렇게 편하게 잠든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명치 부위가 굳거나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고 이로 인해 수면 장애와 위장 문제를 함께 겪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부드럽게 자극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은 오히려 강해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 후 몸이 따뜻할 때 두 손바닥을 명치에 대고 시계 방향으로 1분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이어서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배를 안으로 당깁니다. 이 호흡을 5번 반복해 주세요. 명치는 집으로 치면 보일러실과도 같습니다. 보일러가 꺼지면 온 집이 차갑고 음침해지지만 다시 불이 들어오면 따뜻하고 생기가 돕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치가 열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5군데의 황금 부위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손,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모두 익숙한 곳이지만 올바르게 자극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던 곳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5곳을 어떻게 연결하여 실천할 것인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손,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렇게 5군데 황금 부위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위들은 모두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가는 곳이지만 정작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곳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이 5곳이 건강과 수명을 좌우하는 열쇠임을 알게 되셨고 실천할 방법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5분, 매일 목욕 시간에 5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몸은 놀랍도록 가볍고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손바닥을 따뜻한 물에 적시고 서로 부딪혀 자극해 주세요. 그런 다음 합곡혈을 눌러서 내장 기능을 깨우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어서 무릎 뒤 오금에 따뜻한 물을 30초간 흘려보내고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여 림프 순환을 돕습니다. 그 다음 사타구니의 따뜻한 물줄기를 좌우로 각각 30초씩 보내고 부드럽게 누르고 쓸어내려 하체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목덜미에는 뜨거운 물로 1분간 혈관을 풀어주고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뇌로 가는 문을 여세요. 마지막으로 명치에 두 손바닥을 얹고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한 후 깊은 호흡을 5번 반복합니다. 이 순서를 하루 1번, 매일 반복하면 몸은 점점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다리가 가벼워지고, 밤에는 푹 자고, 아침에는 또렷한 정신으로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약이나 병원이 줄 수 없는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당신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100세까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내용을 꼭 알았으면 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들과 함께 이 5가지 황금 부위를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밤 바로 욕실에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 5분. 그러나 그 5분이 앞으로의 20년을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